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을 읽어주는 오빠 스티븐입니다. 네, 제 9회를 맞이하고 있는 오빠와 함께하는 도시재생 읽기.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소식은 총 5가지 소식이고요. 그 첫 번째 소식은 바로 도시재생 문제 해결을 위해 영남권 첫 해커톤이 창원에서 개최된다고 합니다. 도시재생 문제 해결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한 무박 2일간 이어지는 마라톤 회의 해커톤이 영남에서 최초로 경남 창원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창원시 도시재생 지원센터는 29일 오후 1시부터 30일 낮 12시까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6층에서 도시문제 해결 게임 시티 시그널을 개최한다고 28일에 밝혔습니다. 오늘이네요. 그러면 오늘 지금 잠시 오후부터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가자들은 청년들이 직접 기획 운영하는 해커톤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 문제와 문화예술, 일자리 및 창업 등 3개 분야에 대한 아이디어와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도시재생 해커톤 저희가 2월 초에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퍼실레이터 10분과 함께 진행했던 것들이 모델이 돼서 지금 현재 각 지역에서 이렇게 해커톤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해커톤 저도 참여해 봤는데요. 대단한 체력이 필요합니다. 진짜 안 자나? 이렇게 했는데 진짜 안 잡니다. 안 자면서 저 새벽 내내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아이디어를 오랜 시간 동안 하는 게 아니고 단시간 내에 고퀄리티의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는 어떤 하나의 전략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가 나서 창원시도 이것들이 잘 적용이 되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두 번째 소식은 서울시가 용산 전자상가 등 14곳이 도시재생 지역으로 추가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서울시가 용산 전자상가와 중구 정동 일대 등 14곳을 서울 도시재생의 대표 모델인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하네요. 기존에 13곳에서 총 27곳으로 확대된 것이고요. 어제 열린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정 가결했다고 오늘 아침에 밝혔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서울 도시재생의 방향과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담은 도시재생 분야의 최상위 법정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용산 전자상가를 일대로 전자산업 기반의 새로운 산업복합문화 교류 공간이 조성되고 중구 정동 일대에는 역사성을 보존, 회복하는 종합재생이 사업이 진행이 될 거라고 합니다. 또 영등포와 물레동 등 영등포 경인로 일대 52만여 제곱미터에는 기계 금속 제조업 산업 혁신 색삭기업 육성 등을 목표로 도시재생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서울에도 이제 꽤 많은 지역이 도시재생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좀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저는 골목상권이라는 백종원의 골목상권이라는 프로그램을 좀 자주 봐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 했던 이제 해방촌 사례.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땐 도시재생의 또 하나의 전문가가 그런 창업 전문가가 아닐까. 근데 이제 창업도 여러 가지가 형태가 있는데 지금 도시재생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면서 도시재생 사업은 사실 어떻게 보면 소소한 소상공인들이 먹고 살기 좋은 상권들을 조금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데 이제는 이 업에도 좀 대형화, 큰 업체나 큰 공간을 소유하는 것들이 도시재생의 뭔가 정답이나 리더들처럼 약간 착각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 물론 그런 분들이 기점을 잡아주고 리드하는 역할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고 거기에 더불어 지역에서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또 작은 소상공인들도 함께 협업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구조를 지역에서 만들어 줘야지만이 그 도시재생 사업들이 성공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소식은 군산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청년 창업 플랫폼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전북 군산시가 도시재생 선도지역 내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외식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청년 창업 플랫폼을 개시했다고 합니다. 28일 군산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외식 창업을 꿈꾸는 예비 창업가들 대상으로 3개월간 최대 6개월까지 실제 사업장 운영할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의 역량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기회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참가팀은 임차료 부담 없이 기본 주방시설 및 인테리어 등이 갖추어진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다고 하네요. 첫 번째로 선정된 타운하우스는 3개월 동안 스리랑카 커리, 한식 백반, 스페인 요리를 1개월씩 판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동태문 군산시 도시재생가장은 청년 창업 플랫폼 실습형 창업 지원 사업이 성공적인 창업을 이루기 위한 첫 걸음이 되기 바란다며 적극적인 지원 방침을 내놨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편집샵 같은 개념이네요. 좋은 그때는 상품이었다면 이제는 좋은 그 음식을 파는 음식 판매업자들이 공간들을 함께 쉐어하고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기간이 좀 길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음식이라는 것들이 사람들이 먼저 찾아오고 그리고 후속 지원으로 이렇게 이 세 개나 이렇게 여기서 참여한 업체 중에 좀 평가를 통해서 만약에 그게 자리가 잡고 명소가 된다고 하면 내쫓기보다는 거기서 정착하고 뭔가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다른 공간을 또 추가로 마련하는 방식은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이제 그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공간들을 제공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곳에서 자리를 잡고 이제 자리를 잡아 이제 조금씩 판매가 되고 안정적으로 될 시점에는 나가라. 이제 너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니까 네가 얻어 나가라. 실제로 그 얻어 나갈 만큼의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친구들이 성장해서 지역의 사람을 이렇게 불러오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이런 기간들을 늘려두거나 아니면 이 공간에서 자리를 잡게 되면 다른 공간을 찾고 다른 공간에 또 비슷한 사업들을 진행해 보시는 것도 어떤가라는 제안도 한번 드려봅니다. 네 번째 소식은 평택시가 그 공직자들을 위한 컨퍼런스 교육을 개최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는요, 공직자들 도시재생 디자인 및 재생 사업의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얼마 전에 이제 관련된 수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평택시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도시재생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도시 공간 계획의 중요성 인식과 도시 조성과 유니버스 디자인 적용을 필요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27일에 전문가를 초청해 도시 디자인 및 도시 계획 마인드 향상 교육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는 한국복지대학교 성기창 교수님과 그다음에 건축도시 공간연구소 아우리 윤주선 박사님께서 강의를 진행했다고 하네요. 보면 뭐 두 분 다 도시재생 분야에서는 뭐 저도 종종 뵙고 하시는 분들이시고 굉장히 좋은 분들이고 좋은 사례로 발표해 주실 거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 교육도 병행이 되면서 저는 이제 지역 활동가들도 한번 어떻게 활동을 하고 지역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기존에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됐던 공간에 그 주민들이 원했던 것들 아니면 바라는 정책들을 한번 들어보고 교육받는 시간도 가져보시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기존의 도시재생 지역에서 이제 실패하거나 성공하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었던 것들의 노하우를 한 번에 교육받고선 그 정책을 세운다면 굉장히 좋은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택시도 이렇게 한번 좀 해보시면 좋겠고, 평택하면 저는 이제 송탄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미군부대 바로 앞에 신장 쇼핑몰이라는 공간이 경기도의 이태원이라고 불리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시설들을 좀 잘 정비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이 아쉽네요. 예전에 뭐 헬로우 마켓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돼서 막 반짝 이렇게 뜨다가 지금은 조금 정체 시기에 있는데 다시 한번 그 공간이 좀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당진시 소식입니다. 당진시가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진시는 28일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주요역 주민과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진시 도시재생센터 주관으로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대한 주민 설명회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이번 행사는 시의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구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전문가들부터 자문을 받아 당진 지역에 최적화된 맞춤형 도시재생 사업의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서 진행됐다고 하네요. 주민 설명회에는 문장원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사업 구상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요.
그래서 뭐 여기는 뭐 도시재생 사업으로 주민 조직 커뮤니티 거점 공간 조성 및 예술촌 및 도심 관장 거점 주차장 뭐 조성 등 그런 것들을 제시했다고 하고요. 뭐 청년주택, 행정복합복지센터, 좀 비슷하네요. 다들 대부분이 너무 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당진하면 사실 저는 생각나는 게 충청남도에서 유일하게 청년센터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센터가 굉장히 잘 구성되어 있어요. 청년나래라고. 그래서 저는 당진시가 이게 유일한 지금 저에서는 청년센터의 기능을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충남의 청년들을 하나로 엮어주는 이런 공간이나 허브의 중심적 역할의 도시재생을 해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토론회에는 뭐 한밭대 박천보 교수가 자장을 맡아서 문센터장의 사업 설명을 토대로 공주대 김성길 교수님, 건한대 임양빈 교수님, 충남연구회 조봉훈, 이상준 박사님이 지정 토론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물론 다 좋으신 분들입니다. 여기다 추가로 조금 아쉬운 게 현장 전문가들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청년 전문가들. 여기 청년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장을 청년이 맡지는 못하더라도 토론자에는 좀 청년들이 맡으면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아쉬움이 좀 스네요. 그리고 당진에서 활동하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는 저희 뭐 천안 청년들과도 함께 협업을 이루는 당진 청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잘 함께 협력하고 활용한다는 표현보다는 같이 협력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이번에는 좀 부족했지만 다음에는 좀 담당자께서 수정해 주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도시재생을 읽어주는 오빠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오늘 또 마침 마무리하는 소식과 함께 당진에 또 강의를 갑니다. 당진에 가서 더 좋은 강의를 진행하고, 또 지금 조금 있다 잠시 후에는 순천에서 이제 도시재생 선진지 견학으로서 담당과 방문이 있을 예정이라서 저도 열심히 저희 지역을 알리고 또한 함께 좋은 내용을 공유해서 각 지역에 좋은 제도가 마련될 수 있는 초석을 만들어내는 좋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재생을 읽어주는 오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